이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인데, 제가 말했던 8점짜리 세트라고 말한 애들이 얘네들이에요. 얘네들. 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가 있고, 21년 12월 1일부터 24개월이죠. 여기 뭐 주소 정보하고는 여기에 적혀 있고, 다음 상대방은 삼성유통이고, 자, 12월분 임대료에 대한 세금 계산서가 또 있네요. 자, 자료 1은 자, 삼성유통과 체결한 부동산 임대 계약서이다. 자료 2는 12월분 임대료를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고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이번에 임대인이 우리가 임대인이죠.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12월 31일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그럼 차변의 세금과 원가가 아니고 보통예금이라고 써줘야 되겠죠. 임차인이 우리한테 돈 주면 우린 받은 거 쓸 거니까. 그럼 평가 문제는 12월 임대료를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관련 거래는 전자입력. 2기 확정신고에 대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하시오. 적용이자율 1.2%.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입금 거래를 12월 31일자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그리고 4번의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내용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얘 전표 입력하면 얘가 들어가죠. 신고서에는. 자, 그럼 먼저 12월 31일 날 임대료가 있네요. 자, 그럼 매입 매출 전표에서 12월 31일 날 빨간색 세금 계산서 11번 매출과세 임대료 200만원의 별도고, 거래처는 삼성유통, 전자입력, 분계는 호나. 자, 임대료 했을 때에, 자, 우리는 400번대의 임대료 수입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900번대 말고. 제품 매출을 400번대의 임대료 수입으로.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국민은행으로 들어왔다. 먼저 이걸 써야 되겠죠. 자, 됐나요? 그럼 또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로 가서, 자, 임대 기간은 2기 확정인 10월부터 12월. 자, 거래처는 삼성유통이고, 층은 13층 1302호. 동은 없으면 뛰어넘고, 면적은 95제곱미터고 용도는 사무실. 임대기간은 2021년 12월 1일부터 2023년 그럼 11월 30일까지. 자, 보증금은 1억, 월세는 200만원. 이렇게 쓰면 얘 하나니까 간주 임대료가 이 금액이겠죠. 1.2% 맞춰져 있으니까. 우리 2년 전만 해도 2.4, 2.1 그러다가 1.8, 2.6, 1.2까지 지금 내려왔죠. 금리가. 됐나요? 작성 다 되셨으면 이제 이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매입 매출 전표에, 이번엔 똑같이 12월 31일이네요. 그럼 저는 먼저 11번 매출 가세로 하고, 그리고 나서 얘를 14번으로 바꿀게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공급 대가를 쓰셔서 분리시키셔도 돼요. 자, 그리고 분계는 혼합. 이번엔 차변의 세금과 공가가 아니고 이 돈도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라고 했죠. 국민은행. 있나요? 그럼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해서 10월부터 12월 그래서 얘가 들어와 있으면 되죠. 간주임대료 부분 세액이 들어와 있고 저장하면 이번 거 끝났어요. 하는 행동이 이 앞에 연습했던 거하고 별 차이가 없죠. 그래서 얘 나오면 그냥 이렇게 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이제 4번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작성자의 부가세 신고서 작성. 자, 유형자산 구입한 게 기계장치가 있고 공급가액 내역들이 있고 2기 예정신고 시 기계장치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500만원 중 안분계산을 통해 250만원을 불공제 처리하였다. 기본세액이 250 있다라는 거죠. 예정신고 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자료 설명 보면 자, 유비테크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겸용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자료 1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기계장치의 취득과 관련된 전자세금계산서이다. 자료 2는 제2기 예정 및 확정신고 기간의 과세 및 면세 공급가액이다. 2기 과세기간 중 공통매입세액과 관련하여 주어진 자료 외 다른 자료는 없다고 가정한다. 자, 2기 과세기간의 총 공통매입세액은 700만원이다. 예정분 500만원, 확정신고분 200만원. 그럼 자료 1의 거래자료를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이번에 51번 매입과세로 선택하라고 했죠. 공통으로 산 거에서 54번 할지 51번 할지 알려줄 거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죠? 그리고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에 공통매입세액 정산내역서 작성하시오. 공통매입세액 정산내역에 대한 회계 처리를 12월 31일자로 일반전표에 입력하시오. 그럼 지금 이번 확정기간에 200만원 세액이 있는 얘가 지금 이거예요. 500원 예정 때 썼었나봐. 그죠? 그럼 먼저 매입매출전표에서 날짜 10월 15일날 51번 매입과세로 기계장치 2천만원의 별도 한국아이콘 분계는 혼합으로 해서 기계장치고 외상 미수금의 금액이 있죠. 그러면 미지급금으로 먼저 처리해 놓고 먼저 매입한 거 입력하고 다음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으로 가서 10월부터 12월에 정산 내역. 자, 계산식은 F2번 누르면 1번 공급가액, 2번 면적. 우리 1번. 자, 그리고 얘라고 누르고 이번 아니요 하면은 안 뜰 때가 있어요. 얘랑 해놓고 그냥 다 덮어 써버리면 돼요. 그럼 공통매입세액은 예정 때 500, 확정 때 200이라서 700이었죠. 700.
그 다음 면세 공급가액, 총 공급가액, 얘는 여기에 예정 확정가 면세 3억, 전체는 10억이죠. 우리 정산된 과세기간가는 할 거니까 예정 확정가 합쳐 있는 이 금액들 보면 되겠죠. 그럼 면세 3억, 그리고 총 공급가액은 10억, 그리고 2기에 우리는 불공제를 250만원 처리한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 마이너스 떴다는 건 어떤 말이죠? 그쵸? 과거에 불공제를 너무 많이 했다는 이야기죠. 지금 이 자료를 보면 2기에는 면세 사업 비율이 50%로 엄청 높았던 거야. 그래서 250이나 했는데 확정 기간에는 엄청 작죠. 10%밖에 안 되죠. 면세 사업이. 그래서 과세 기간으로 해보니까 30%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예정 때 너무 많이 불공제했기 때문에 이 40만 원만큼 다시 매입세 공제를 해줄 거라는 거예요. 마이너스라는 거. 그럼 이만큼 매입세 공제를 해줄 거라는 건 부가세 대급금이 40만 원 늘어나야 되는 거죠. 이해 갔나요? 매입세 불공제가 마이너스면 공제해 준다는 거니까 부가세 대급금이 40만 원 늘어나야 되겠죠.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정 과목이 부가세 대급금이니까. 그럼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이 40만 원. 그럼 이 금액만큼 기계장치가 40만 원 줄어드는 거죠. 만약에 플러스가 나왔으면 이 분계가 뒤집어지겠죠. 반대로 플러스가 나왔으면 이 분계가 차변 대변이 뒤집어졌겠죠. 지금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자, 이 문제도 다 끝인 거예요. 자, 다음 결산 문제로 갈게요. 자, 결산 문제는 일단 힌트를 제목에서 줘요. 일단 예상과 이연 수능 결산이네요. 계산일 현재 정기예금에 대한 내용이다. 단기분 경과이자를 인식하고자 한다. 단 이자 계산은 월할 계산으로 하되 1월 미만은 1월로 한다. 그럼 지금 월할 계산하는데 5월달부터 그럼 올해 발생한 이자를 계산하라는 거죠. 이자 지급일이 23년도예요. 그럼 5, 6, 7, 8, 9, 10, 11, 12 8달치의 이자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럼 자, 우리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자, 이 스마트에이 프로그램의 계산기는 컨트롤 Q를 누르면 나와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Q. 그럼 지금 얘는 5천만 원에 3% 곱하기 8달 나누기 12달. 그럼 이자가 100만 원이네요. 그죠? 그럼 1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금 이자 수익이에요? 이자 비용이에요? 당연히 수익이겠죠? 그럼 대변에 이자 수익 100만원, 차변에 미수 수익 100만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이제 얘도 됐고, 자, 더 자동결산
상품 원재료 제품이 있는데, 자, 주 1번에 상품에 기말 상품에는 12월 20일 수탁자에게 인도하였으나 미판매 중인 적성품 1,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럼 1,000만원을 더해서 입력해야 되겠죠. 수탁자까지 판매하지 않은 거는 내 재고 자산이니까 상품 4,000 있는 데에 1,000만원 더해줘야 되겠죠. 그럼 5,000만원이고, 제품은 중요한 그냥 그대로 곱하면 되는 거니까 평가에는 문제 없어요. 자, 기말 제품 재고에는 12월 28일 조건부 판매 후 구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시성품 5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아직 구입 의사 표시 안 했으면 아직 내 거죠. 내 거가 포함되어 있으면 뭐 별 문제가 없죠. 그럼 그냥 그대로 6,000만원을 쓰면 되겠네요. 자, 자동계산 메뉴 이용해서 계산 완료하래요. 자, 그럼 계산 자료 입력에 가서 엔터 치고 기말 상품 재고액에 5,000만원, 기말 원재료 재고액에 3,000만원, 그다음 기말 제품 재고액에 6,000만원. 왜? 아니, 포함되어 있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다 입력 끝나셨으면 전표 추가. 전표 추가 완료되면, 자, 이번 문제 끝. 자, 다음 이제 근로소득 관리로 가서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에 의한 사원 등록인데, 주민등록상에는 본인하고 어머니가 있고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네요. 자, 배우자하고 자녀는 생계 유무를 따질 필요 없죠. 배우자는 생계를 함께하는 유무의 규정 자체가 없고 자녀는 떨어져 있어도 생계를 같이 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전부 다 생계는 같이 하고 있는 거고, 자료 1은 영업팀 부장 김철수 주민등록표, 모친 양순자는 양도소득 금액이 300만원 있네요. 안 되겠네. 소득 금액이니까. 자, 자료 2는 김철수의 가족관계 증명서고, 배우자 김지영은 소득 없으며 김철수와는 별거 중이다. 자녀 김장남은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소득이 없다. 다 상관없네. 자, 사원등록 메뉴에서 김철수의 사원등록 및 부양가족 등록하시오. 인적공제는 김철수의 세부담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선택한다. 기본문제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부양가족 명세에 입력한 후 부로 입력한다. 자, 그럼 어머니만 소득금액에 문제 있고 나머지는 다 문제가 없죠. 자, 그럼 인사급여로 가서 사원 등록으로 김철수 클릭하고, 자, 본인은 특이한 점이 없었고, 자, 그럼 먼저 어머니 직계존소 소득금액 때문에 부고, 어머니 윤순자 내가 잘못 썼구나. 자, 다음 배우자 김지영,
써주면 끝났네요. 됐죠? 자, 다음 이제 급여 명세에 의한 급여 자료 입력에 김찬중 5월달 급여인데 공제는 자동 계산된 금액으로 하고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일직료 연구 보조비 전부 다 비과세가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네요. 내용 봐야겠다. 그죠? 자, 식대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별도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그건 비과세라는 거고, 자가운전 보조금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 명의의 차량으로 회사 업무에 사용하고 있으며 회사의 지급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고 있다. 공동 명의면 된다라고 했죠. 일직료는 일찍 근무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얘도 비과세고, 연구보조비는 당사는 중소기업으로서 기업부설연구소 직원들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연구보조비를 지급하고 있다. 다 비과세 조건이네. 자, 자료 1과 2는 당사부설연구소 연구원 김창중의 5월분 급여자료 및 수당공제 등록 내역이다. 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 전월 미환급세액은 11만원, 지방소득세 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자, 우리 그 원천인수 이행사항 신고서는 국세서식이라 그랬죠. 그러면 지방소득세가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빼고 10만원만 써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사회보험료는 소득세, 지방소득세 자동 계산된 금액으로 하고, 그냥 급여자료 입력, 급여 입력할 땐 1번 급여, 그리고 원천인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래요. 자, 그럼 급여자료 입력으로 가서 먼저 수당공제 등록으로 가고, 자, 상여만 있으니까 먼저 식대 비과세, 다음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자가운전, 다음 일직료 비과세 일직료 숙직료, 다음 연구보조비 비과세 연구보조비. 이렇게 하면 수당 등록은 다 끝났죠. 끝나요? 자, 그럼 이제 급여가 5월달 급여, 그리고 구분은 1번 급여. 급여 지급은 매월 25일, 2021년 5월 25일 김찬중 280, 10만원, 20만원, 5만원, 20만원. 이렇게 여기만 쭉 입력하면 여기 자동 계산되는 거 쓰라 그랬으니까. 자, 입력 끝나셨으면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가서 5월 거 5월달, 그리고 전월 미환급에는 10만원만 써주면 되죠. 그리고 저장하면, 자, 이번 것도 끝. 자, 다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 문제. 자, 사무직 김대원은 연말정산을 위한 국세청 제공자료 및 기타 증빙 자료이다. 사원등록에 부양가족 현황은 사전에 입력되어 있다. 부양가족은 김대원과 생계를 같이 한다. 자녀 김효진의 교복 구입비는 김대원의 금융카드 사용액에 포함되어 있다. 교복 구입비는 이중공제가 되죠. 다음, 배우자 박미진은 사업소득 금액이 1,200만원 있다. 배우자 체크해뒀고, 박은미는 김대원의 처제이며 별도의 소득이 없다. 처제 이때 신경 쓸 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신경 써야 되죠. 형제자매 카드 안 되니까. 자, 그럼 평가 문제에서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인수 영수증 메뉴를 이용하여 연말정산하시오. 우리 앞에 봤던 그 연말정산 메뉴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탭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 탭에서 입력하며 국세청 자료는 공제대상 합계 금액을 한 건으로 집계하여 입력한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탭에서. 제가 이렇게 적혀 있을 거라 그랬죠. 자, 그럼 신용카드 먼저 있나 보네요. 방금 누구였죠? 배우자가 1200 있었죠. 그럼 김대원 본인 거는 일단 문제 없고, 박은미는 누구였죠? 형제자매. 박은미 거는 안 되겠죠. 형제자매의 카드는 안 되죠. 그럼 카드는 여기 두 개밖에 없으니까 본인 것만 가지고 먼저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인수 영수증 가서 김대원 사원의 신용카드 본인 카드 1만 1,700, 전통시장이 200, 대중교통이 100만원. 다음 자, 의료비에서 박구경 아버지인가 보네요. 자, 그리고 박은미도 장애가 있으신가 보네요. 여기서 크게 신경 안 써도 장애인하고 경로자는 자동으로 컴퓨터 인식할 거니까. 그럼 안경 구입비나 특이한 거 없으니까 의료비로 가서 먼저 F2번 눌러서 박구경 국세청 한 건 320만원. 다음 박은미 국세청 한 건 180만원. 다음은 자, 교육비에서 김효진 고등학생이네요. 일반 교육비 200, 현장 체험학습비는 30만원만 쓸 거고, 또 교복 구입비도 있네요. 같은 김효진의 70만원이니까 50만원만 쓸 거고. 끝이네. 자, 그럼 소득공제 탭에 가서 자, 교육비에 김효진 초중고 클릭하고 여기에 더블 클릭. 그럼 초중고생 교육비가 200, 교복비 50만원, 체험학습비 30만원. 이렇게 하고 확인하면 이제 또 끝이죠.
보셨나요? 그럼 이제 우리 실기가 전부 다 끝났어요. 뭔가 요란한 것 같은데도 문제수가 또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림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문제만 빼버리면 그 우리 세무사 시험보다 문제수가 작아요. 연말정산 할 때도 그림이 많이 있어가지고 뭔가 있는 것처럼 좀 느낌만 좀 뭐가 있어 보이죠. 자, 다음 우리 이론 문제를 간단하게 좀 봅시다. 우리 AT 시험은 이론 문제도 나오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리사이클 도는 애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같은 문제는 아닌데 그 범위 안에서 계속 나와요. 얘도. 자, 첫 번째 1번. 다음 설명과 관련된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상장법인이 주식회사 항공은 1분기 손익계산서를 기한 내 공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기업의 투자자들이 투자 의사결정 시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였다. 그럼 얘는 목적 적합성의 적시성의 문제죠. 우리 검표 중이라고 말한 얘네들은 신뢰성에 관련된 거고, 지금 필요한 이때 적시적소의 정보를 못 받아서 회계 질적 특성이 하락된 경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2번. 다음 중 무형자산으로 회계 처리해야 하는 거래는 1번. 프로젝트 초기의 연구 단계에서 연구비를 지출하였다. 얘는 비용 처리해야지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는 거 아니죠. 두 번째, 다른 회사와 합병하면서 영업권을 취득하였다. 외부 구입한 영업권은 인식을 하죠. 그럼 2번은 답이 되겠네요. 2번은 회계 처리해야 되고, 다음 3번. 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서별 명패 교환 비용으로 현금을 지출하였다. 얘는 그냥 비용이죠. 4번에 책임팀 직원에게 회계 교육 실시하고 강사료 지급하였다. 얘도 그냥 교육 훈련비죠. 비용이죠. 그럼 자산으로 인식할 건 2번만 있네요. 자, 다음 3번. 주식회사 항공의 오류 수정 전 단기 순이익은 1000만원이다. 다음 회계 처리 오류 사항을 수정한 후에 단기 순이익은 얼마인가? 자, 지급 당시 전액 비용 처리한 보험료 기간 미경과분 30만원 계상을 누락했다. 그럼 비용 처리한 건데 기간 미경과분이라는 건 내년 거죠. 그럼 30만원 비용을 취소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30만원 비용 취소하면 이익은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늘어나겠죠. 그럼 30만원이 플러스가 될 거고, 지금 금액으로 하면 1000만원에 30만원만큼 비용 취소하면 늘어날 거고, 다음 차입금에 대한 발생이자 미지급금 20만원 계상을 누락했대요. 그럼 차입금에 대한 이자니까 이자 비용을 누락했으면 반영하면 20만원의 비용이 늘어나겠죠. 이자 비용이. 그럼 이익은 줄어들겠죠. 얘 장부 처리를 하면. 그러면 얘는 1010만원이 답이 되어서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4번.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의 매출 채권 및 대손 관련 자료이다. 2021년도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대손상각비 합계액은 얼마인가? 라고 적혀 있네요. 자, 2000년 말 매출채권 잔액이 2,500, 2020년 말 대손충당금 잔액이 60만원. 자, 60만원인데 20년에 상각된 매출채권 중 21년에 회수된 금액이 50만원. 그럼 110만원 됐겠죠? 전년도에 상각된 매출채권 중에 올해 회수했으면 대손충당금에 모아둘 거잖아요. 그럼 대손충당금 기초가 60인데 50만원 받으면 110만원이 되겠죠. 그런데
회수불능으로 대손 처리된 매출 채권이 80만원이래요. 그럼 남아있는 건 30만원만 남아있겠죠. 이해가셨나요? 30만원 남아있죠. 근데 얼마 설정할 거야? 3,500이 2%면 70만원 설정할 거죠. 그럼 30만원 있는데 70만원 설정할 거면 40만원만 보충하면 되겠네.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안 써도 되겠죠? 자, 지금 이렇게 깔끔한 경우도 있는데 가끔씩 시험 문제에서 대손 충당금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발생했는데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그때도 대손상각비라고 처리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그 비용 빠뜨리면 안 돼요. 지금 얘는 그런 문제가 아닌데 가끔씩 규정에 모질했어. 그럼 규정에 모질했을 때 그때 대손상각비라고 썼을 거잖아. 질문한 거는 손익계산서에 계산된 대손상각비 합격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있으면 같이 대줘야 돼요. 얘는 부족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기말에 보충하는 것만 썼는데 질문한 거는 보충액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충할 때 차면 대손상각비라고 할 금액 이것만 있어서 방금 40이라고 한 거지. 기준이 부족했으면 그때 대손상각비라고 처리한 것도 같이 포함해 줘야 돼요. 질문의 포인트가 대손상각비 물어본 거잖아요. 손익계산서에. 그죠? 자, 다음 5번.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의 상품 관련 자료이다. 이를 통해 21년도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정상적인 것이다. 자, 2020년도에 얘를 100만원인데 600만원치 샀어요. 근데 기말 상품이 취득원가가 200인데 순실형 가능가치가 150이었어요. 그러면 일단 50만원만큼 매출 원가에 포함을 시켰었겠죠. 그죠? 자, 그럼 얘가 50만원의 평가 손실이 넘어왔는데, 자, 이번엔 취득 기초가 그대로 넘어온 거고 단기 매입액이 700. 매출 원가 물어봤구나. 죄송해요. 그리고 기말 상품이 300만원인데 순실형 가능가치가 200만원이래요. 자, 그럼 일단 자, 얘 기초가 얼마죠? 그렇죠. 150이죠. 저가법으로 처리하고 전년도의 매출 원가로 처리하고 150으로 넘어왔을 거잖아요. 그죠? 이해가시죠? 그럼 150만원에 매입액 하면 850이죠. 850인데 우리 순실현 가능가치 200이면 얼마죠? 850인데 200이면 650이죠. 제가 왜 바로 순실현 가능가치로 갔죠? 제가 바로 간 이유는 어차피 300으로 했을 때 550인데 100만원도 매출원가에 포함할 거잖아요. 하락분도. 재고자산 평가손실도 매출원가에 가산하죠. 그래서 300으로 계산하고 100만원 더 하는 거나 그냥 200만원 하는 거나 같은 거잖아요. 항상 질문을 뭐 하고 있는지 봐야 돼요. 매출원가 물어봤잖아요. 그죠? 지금 기초 매입 어떻게 됐는지 이해가시나요? 300으로 계산하고 100만원 더 하셔도 되고 저처럼 그냥 200만원으로 계산하셔도 되고. 자, 그래서 답은 3번. 자, 다음 6번.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의 21년 2월 중 상품 취득 관련 자료이다. 2월 말 현재 상품의 취득 원가는 얼마인가? 자, 2월 1일 날 외상으로 1000개 12,000원에 샀고 매입 운반비 만원, 매입 애누리 5,000원, 매입 할인 만원, 매입 환출 3,000원. 무슨 상인지 이해갔나요?
지금 이런 이야기죠. 자, 매출원가가 우리가 2월 1일 날 사온 게 120만원치를 사왔죠. 그런데 운반비는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되니까 만원 더 했는데 애누리 5,000원 빼고 할인 5,000원 빼고 만원 빼고 환출 반품한 거 3,000원 빼라 그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 얘 다 합치면 18,000원. 그럼 8,000원 빼면 119만 2천원이 나오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죠. 처음 보는 스타일이라 그렇지 알고 보면 별거 아니죠. 답은 2번. 자, 다음 7번.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의 재고자산 관련 자료이다. 회사는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당기순이익이 가장 크게 계산되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기말 재고자산 단가는 얼마인가? 물가가 상승할 때에 당기순이익이 가장 높게 되는 방법은 뭐죠? 그죠? 선입선출법이죠. 그럼 자, 우리가 총 판 게 몇 개예요? 300개, 200개, 500개 팔았죠? 그죠? 500개 팔았죠? 그럼 500개 팔았으면 선의선출법이니까 과거 거부터 100개, 400개 끝났네. 얘만 남아있네. 기초 100개 그리고 이 300개 팔 때 100개 여기서 200개 팔았을 거고 얘는 여기서 200개 팔았을 거잖아. 남아있는 거 얘만 남아있겠죠. 선의선출법은 옛날 거부터 파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씩 해오는 건 무의미한 게 300개를 100개 빼고 여기 200개 빼서 200개 남아있다. 또 200개 팔았으니까 여기서 200개다. 그럴 필요 없죠. 전체 가지고 봐서 총 팔린 거 500개 옛날 거부터 500개 깎아 내려오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얘만 남아있는 거죠. 금액은 15만원인데 단가 물어봤잖아. 얘만 있으니까 평균 낼 필요가 없죠. 만약에 얘하고 섞여 있었으면 평균 내고 나눴을 건데 얘 하나만 있으니까 1,500원짜리 얘만 남아있죠. 그죠? 그래서 답은 얘가 되겠죠. 자, 또 8번. 주식회사 항공은 사내 적립식 퇴직의식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김항공씨의 퇴직 전 회사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500만원이다. 주식회사 항공은 퇴사한 종업원 김항공씨에게 퇴직금 60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김항공씨의 퇴직금 지급 시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우리 이거 못하면 큰일이죠. 아니 근데 실제 시험 문제들이 실무 이론이라고 적어놓고 우리 분개하는 걸 이렇게 적어놓는 문제가 종종 나와요. 그럼 우리 퇴직급여 총당부채 500 끌어쓰고 나머지는 퇴직급여 100만원 끌어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 자, 다음 9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법인사업자는 적용 대상이다. 법인사업자는 우리는 적용 대상이 안 되죠. 간이과세는. 그죠? 자, 그리고 2번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다.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뚱딴지 같은 소리야. 그죠? 자, 다음 3번. 둘 이상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한다. 자, 얘는 맞나요? 얘는
둘 이상 있는 거에서 합계액이 8천만 원이 아니라 사업장별이죠. 자, 4번 보세요. 일반 과세자와 달리 음식점을 운영하는 간이 과세자의 경우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있나요? 응? 우리 의제 매입세액 공제 되죠? 그죠? 109분의 9 엄청 많이 해주는데 우리 시험에서 나올 확률이 좀 없다고 말했던, 우리가 간이 과세자로 나올 확률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4번은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자, 9번의 답은 죄송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했지? 자, 간이 과세자는 의제 매입세액 공제 적용 못 받아요. 내가 생각 잘못했어요. 간이 과세자 적용 안 돼요. 내가 무슨 생각했지? 정신줄 났어요. 자, 우리 이게 올해 개정세법인데 제가 깜빡했어요. 자, 우리 4,800에서 8천만 원으로 우리 다 합쳐가지고 간이 과세를 2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8천이 전부 다 넘어가게 되면 이 사람은 간이 과세 적용을 받을 수가 없어요. 8천이라는 기준을 잡아서. 그래서 개정세법인데 제가 빼먹었어요. 깜빡했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네요. 정신줄 어디 두고 다니지? 자, 10번. 다음은 일반 과세자인 주식회사 항공의 2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의 내역이다. 이 중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하였고 매입세액 공제받기 위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다. 자, 그럼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 원재료 매입세액, 얘는 공제가 되죠. 다음 거래처 접대용 구입 관련 매입세액 안 되죠. 대표이사 업무용 승용차 구입 관련 세액 3,500cc 안 되죠. 제품 제조용 기기장치 유지 보수와 관련된 매입세액, 얘는 문제없이 되겠죠. 그럼 합치면 570만원. 그래서 답은 3번. 자, 다음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는 발급일 다음 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한다. 맞죠? 발급일 다음 날. 다음 2번.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소매업은 평소에 꼭 발행해줘야 되는 게 아닌데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발행해달라고 하면 발행해줄 수 있다 라고 했던 거죠. 다음 3번은 면세사업자는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면세사업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죠. 세금계산서는. 그래서 3번은 틀렸고, 4번의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 근데 얘가 지금 이제 2억으로 변화하는 거죠. 자, 얘는 우리 시험 때는 지금은 안 나올 타임이에요. 지금은 나오면 자기들이 피곤하겠죠. 자, 다음 12번. 다음 중 금융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통지예금의 이자는 약정에 따른 이자 지급 개시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통지예금이라는 건 뭐냐면 나 돈 찾으러 갑니다 라고 통지하고 그 은행이 오케이라고 해서 가서 인출한다리에요. 인출하는 거예요. 그 방식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자를 우리가 인출할 때 그때 되는 거고, 이번에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조건부 종합과세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조건부 종합과세라는 건 뭐냐면 우리 금융소득 중에서 얘는 배당소득인데 이자 배당 합쳐서 2천만 원 이야기했던 거, 우리 분리과세 시키는 거 기억나시죠? 그 소득에 포함된다 이야기인데 얘는 그게 아니고 무조건 종합과세 되는 거예요.
얘는 이 출자 공동 사업자는 투자만 한 사람, 경영이 참가 안 하는 사람이 배당석으로 받는 거는 우리 일반적인 이자 배당 아니죠. 그죠? 이거 누가 원천징수 할 거야? 일단 분리과세 이야기하려면 원천징수 이야기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종합과세고, 실지 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융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다. 실제 명의 우리 비실명 그런 경우는 무조건 종합과세 시킬 거고, 자 얘는 틀렸고 얘는 맞고, 자 그리고 잠시만요. 나 왜 계속 무조건 종합과세가 아니고 무조건 분리과세죠. 자 우리 비실명 금융소득 있죠. 90% 된다는 거, 금융실명제 위반한 거, 그거는 종합과세 시키는 게 아니라 명의를 모르잖아. 그래서 무조건 분리과세 시켜서 그 사람이 나타나면 줄 거예요. 제가 왔다 갔다 해서 이거 헷갈리겠네. 자 다음, 법인세법에 의해서 처분된 배당은 해당 법인 사업년도 결산 확정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자, 그래서 법인이 배당으로 처분한 것들 있죠. 우리 인정배당이라고 표현하는 것들, 그거는 법인이 결산을 해서 정리했을 때 그때를 수입시기로 할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맞네요. 자 다음 13번. 자 지금 우리 이 문제 형태들은 리사이클 도는 형태가 아닌데 10번하고 지금 보는 13번하고 이런 거는 리사이클 많이 도는 스타일이에요. 내일 또 만날 거예요, 얘네들은. 자 13번에 다음은 거주자 김한공 씨의 2021년 귀속소득 내역이다. 김한공 씨의 종합소득에 합산될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은 얼마인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적법하게 원천징수 되었다라고 적혀 있죠. 자 보면 먼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배당, 원천징수 당하겠죠. 계약의 해약으로 인한 배상금, 자 800 있죠. 해약에 대한 것 800이 있고, 다음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배당, 비영업대금의 이익. 자 그럼 여기에서 봤을 때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배당은 배당소득이죠. 계약의 해약으로 인해 받은 거는 기타소득이죠. 우리 알선수재, 해약, 위약금 이런 이야기하던 거잖아요. 그죠? 지금 물어보면 금융소득이기 때문에 얘는 제외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은 원천징수 안 당할 수가 없죠. 그럼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우리는 원천징수 당하죠. 25%. 그럼 제가 왜 원천징수 당한다 안 당한다 이야기하냐면, 가하고 나하고는 원천징수 당하는 금융소득이죠. 그죠? 가하고 다는 가하고 나는 원천징수 당하는 소득이죠. 그럼 얘 둘이 합이 얼마예요? 2천이 안 되죠? 그럼 얘 둘이는 분리과세 시키기 때문에 종합과세에 들어갈 거는 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금융소득에. 얘는 분리과세를 조건부로 시킬 수 있고, 얘는 기타소득인 거고. 그래서 물어본 거는 종합소득 금액에 합산할 금융소득을 물어봤기 때문에 300만 원만 답이 되도록 되겠네요. 자, 다음 1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1번.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가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있나요? 공적연금만 있으면 1월달에 연말정산을 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종합소득 신고할 필요가 없죠. 공적연금만 있으니까.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고, 다음 2번에 공적연금소득은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자, 얘는 맞고,
3번 연금소득 공제액이 900만원 초과하는 경우 900만원을 공제한다. 연금소득 공제 최대 한도가 900이에요. 다음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일시금은 연금소득으로 한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이에요.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15번.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에 근무하는 거주자 김항공 씨의 21년도 연말정산과 관련된 자료이다. 연말정산에 의한 소득세 환급세액은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 보면 근로소득 금액이 3,600이죠. 그럼 종합소득 공제 2,400이면 과세표준은 1,200만원이 되죠. 그죠? 그러면 자, 1,200만원에 6%를 하면 6은 6, 6, 22, 72만원이 되겠죠. 72만원이 세액인데 라에 보면 세액공제 합계액이 52만원이래요. 그러면 52만원을 빼면 이 사람은 지금 20만원의 결정세액이 되죠. 어떻게 구했는지 한 번만 보시면 이해가실 거예요. 제가 항상 이런 이야기 했죠. 소득공제 빼고 과세표준 나오면 거기에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할 거다. 그래서 소득공제를 빼고 1200이라서 6%를 곱한 거고, 그럼 세금이 나왔는데 그 다음이 세액공제를 빼는 거잖아요. 세금에서 빼는 게 세액공제죠. 그럼 이 사람의 결정세액은 20만원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21년도 원천징수를 50만원 냈으면 30만원 돌려받겠죠. 그게 답인 거예요. 어떻게 계산했는지 이해 가시죠? 원리를 아는지 물어본 거예요. 얘는. 그래서 답은 3번. 자, 우리 오늘 여러분들 복습하실 때는 자, 우리 실기 문제 있죠? 우리 지금 실기했던 문제, 이 문제가 우리 나왔을 때 절대 안 틀리도록 한다고 해야 돼요. 근데 세무유급보다 훨씬 더 강력해요. 저와 같이 있는 기간 동안 똑같은 스타일의, 오늘 우리 지금 그 부속 서류에서도 부동산 임대 공고가입명세에서 하고, 그리고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봤죠? 그 똑같은 타입을 또 만날 거예요. 정말 리사이클 될 거기 때문에 내가 봤던 거 절대 안 틀린다가 얘한테는 훨씬 더 강력하게 여러분한테 다가올 거니까 봤던 것들을 완벽하게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